여러분, 혹시 이런 섬뜩한 상상 해본 적 있습니까? 모두가 안심하고 잠든 밤, 당신의 집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파열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집 아래에서 그런 파열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그 틈 사이로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파국의 전조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6년이라는 숫자를 그저 달력의 한 해로만 인식할 겁니다. 아, 그때가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겠구나 하고 뉴스 헤드라인처럼 건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할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자본의 이면을 추적해왔습니다. 1961년생, 무려 94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법적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이 시점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통계적인 변화를 넘어섭니다. 이건 돈의 흐름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입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과 그들의 촉각은 이미 이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병원이나 약국이 잘 되겠지 같은 너무나도 뻔하고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뜯어본 월가의 보고서와 실제 자금 흐름은 전혀 다른 키워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지능 HQ라는 개념이었죠. 이들은 왜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닌 건강지능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수백조 달러를 베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사람의 능력을 지능지수 IQ나 감성지수 EQ로 평가해왔습니다. 논리적인 머리가 좋으면 IQ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EQ가 높다고 했죠. 하지만 2026년 이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지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강지능 HQ입니다. 이전 시대의 건강은 마치 수많은 좋은 책들이 쌓여있는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운동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6년의 건강지능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이젠 단순히 책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딱 한 권의 책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매일 실천하는 판별력과 실천력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데이터 중 나에게 맞는 투자 정보를 골라내고 그걸 실제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과도 같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과 적용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의뢰, 노동력 부족이나 부양비 증가 같은 어두운 그림자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노인들은 사회의 짐처럼 묘사될 때가 많죠. 하지만 진짜 돈의 흐름을 좇는 큰손들의 장부를 뜯어보면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2026년의 시니어는 절대 자녀에게 의존하는 쇠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상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과거의 시니어들이 동네 약국에서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는 입소문에 움직였다면 2026년의 HQ 소비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외 직구를 하고 유튜브로 최신 의학 정보를 탐색하며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식단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 성분이 과연 내 유전자 데이터와 궁합이 맞는가를 따져묻는 마치 냉철한 과학자 같은 소비자들로 진화한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년 전, 한 대형 유통업체 내부 보고서에서 시니어 고객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젊은 세대의 증가세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든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권력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변화는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들은 60세 이상 소비자가 주택, 교통,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전체 소비 성장에 무려 40% 이상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미국 시장만 해도 2025년 고령 친화 산업 규모가 3.5조 달러에 달하고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인 일본은 이미 시니어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일상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30년 고령자 구매력이 26조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이 마치 거대한 철새떼처럼 아시아 시니어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한민국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시니어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 속도는 전체 가구보다 훨씬 빠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가구 지출액이 연평균 4% 증가할 때 65세 이상 가구는 무려 연평균 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는 그 지출의 항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병원비나 약값이 늘어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뜯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식과 숙박, 오락과 문화 같은 경험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과 숙박은 2020년 대비 약 1.6배, 오락과 문화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육비 지출도 연평균 15%씩 성장하며 시니어 전용 학습과 자기개발 열풍을 예고하고 있었죠. 보건의료 지출은 물론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이제는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HQ 소비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살고 싶다는 시니어들의 강력한 욕망이 시장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오다가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이 시니어들의 새로운 소비 욕망이 기존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물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그 물결이 만들어낼 파국의 전조 속에서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를 파헤치는 여정입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향하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개인 맞춤형 건강이라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여기에 좋다더라 하는 약을 처방받거나 시중에 나온 영양제를 막연히 챙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옷가게에 가서 점원이 추천해주는 기성복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신의 몸을 마치 정교한 연구 대상으로 대하듯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유전자 정보와는 궁합이 맞는가?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성분이 과연 내 만성 질환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들의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롭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수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소에서 섬뜩할 만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최첨단 유전자 분석 장비 앞에 앉아 자신의 타액을 채취하고 있었죠. 그는 마치 시험관에 든 액체를 응시하는 과학자처럼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 미래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어떤 음식과 운동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영양제가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지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개인화된 건강관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HQ를 지닌 시니어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이 건강지능이라는 키워드에 수백조 달러를 베팅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 병원 산업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방의학과 초개인화된 웰니스 시장이 열릴 것을 간파한 거죠. 과거의 건강시장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후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프지 않게 만드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매일 내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해 오늘 아침 식단에 단백질을 20지 더 추가하고 오후 3시에는 스트레칭을 10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집으로 배달되는 맞춤형 영양제와 식단까지.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고 있는 HQ 시니어 경제의 핵심 풍경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경험 소비라는 또 다른 거대한 강줄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니어 가구의 외식, 숙박, 오락, 문화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삶의 질과 자아 실현이라는 훨씬 더 깊은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남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못 가본 곳을 여행하며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니어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시니어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 투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코딩 수업을 듣고 계시더군요. 옆자리에는 20대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에 뭘 하겠냐는 말에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나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늦었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단순히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낡은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삶의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여행사는 시니어 전용 테마 투어를 개발하고 요양원은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문화 강좌와 소셜 커뮤니티가 활발한 액티브 리빙 센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장에는 은퇴 후 창업, 디지털 문해력, 심지어는 메타버스 체험 같은 이색 강좌들이 시니어 수강생들로 북적이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기술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며 유튜브로 정보를 탐색하고 인공지능 비서에게 건강관리를 맡기며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HQ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이민자가 아니라 디지털 원주민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거나 최소한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세대입니다. 기술은 이들의 HQ를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모든 시니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초개인화된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장은 분명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림자도 함께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파국의 전조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을 뒤흔들고 재편할 거대한 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파국의 전조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을 뒤흔들고 재편할 거대한 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렇듯 이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축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증유의 기회를 열어주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깊은 절망과 소외의 그림자를 드리울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하며 노인이라는 단일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모두가 비슷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집단일 거라고 착각하곤 하죠. 그러나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HQ 시니어 경제의 등장은 이러한 통념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적 노년층과 비활동적 노년층 간의 간극이 벌어질 것을 경고해왔지만 그 간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계곡 사이를 흐르는 두 줄기 강물처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두 신이여 계층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한쪽 강물에는 이른바 HQ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이 흐릅니다. 이들은 충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최고급 경험 소비,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생 2막을 그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채워나갑니다. 아침에는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최적의 맞춤 식단을 즐기고 오후에는 메타버스 속 가상 공간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새로운 취미를 공유합니다. 건강 이상 징후는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측된 질병에는 예방적 치료와 영양제가 선제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들에게 나이 들면 쇠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몰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한 시니어 투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버느라 바빠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이건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그의 눈빛은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강물에는 이 새로운 혁명의 물결에서 소외된 채 표류하는 시니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각지대에 머물며 디지털 격차, 정보 불균형, 그리고 고질적인 건강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유전자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 솔루션? 이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병원에 가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워 작은 통증은 참고 견디는 것이 일상이고 스마트폰으로 키오스크 주문조차 어려워 젊은 세대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험 소비는커녕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급급하며 노후 자금의 부족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들은 활동적 노년이라는 구호가 마치 자신들을 조롱하는 듯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을 넘어 인생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HQ 엘리트 시니어들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동안 소외된 시니어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고독 속에 잠식되어 갑니다. 문제는 이 간극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은 이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며 더욱 많은 인생 경험을 축적할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쇠락을 빠르게 겪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두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모든 이의 존엄한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시니어 양극화가 미래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이 모든 시니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방치되어 두 개의 강물이 점점 더 멀어져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젊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두 개의 강물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황금빛 노년을 구가하는 HQ 엘리트들이, 다른 한쪽에는 쓸쓸한 그림자 속에서 표류하는 소외된 시니어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강물이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방치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양극화의 물결이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할 뼈아픈 교훈은 무엇인지 햄토리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허무함만이 남는 법입니다. HQ 시니어 경제의 화려한 외피는 그 아래 골마가던 사회적 균열을 감추는 마스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풍요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이 지배적이었죠. 시니어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은퇴 후 공동체 개발에 수많은 자본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자본은 늘 효율과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그림자 같아서 가장 큰 수요와 지불 능력을 가진 HQ 엘리트 시니어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된 시니어들의 삶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시스템에서 점차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저렴한 노인 요양시설은 문을 닫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보건 시스템은 고비용 첨단 치료에만 집중하며
기본적인 예방관리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는 투자를 외면했죠. 동네 상권은 텅 비어갔습니다. HQ 엘리트들이 온라인 쇼핑과 프리미엄 브랜드에만 지갑을 열면서 오프라인의 작은 가게들은 고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업을 알리는 붉은 현수막과 텅 빈 진열대, 그리고 갈 곳을 잃은 노년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터전을 잃은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은 정보에서 차단되고 소통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는 자녀들의 냉담함은 홀로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안부 인사를 전하고 가상현실 속 친구들과 대화하는 HQ 엘리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의 삶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는 장벽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양극화의 대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돌아왔습니다. 소외된 시니어들의 건강 악화는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졌고, 이는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소비 동력의 감소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뉴스 한 구석의 단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섬뜩한 현실이었습니다. 텅 빈 노인정의 차가운 공기,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던 한두 명의 흐느낌은 우리 사회의 존엄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심판은 개개인의 자산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불안정한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웠고, 이는 곧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일궈낸 자산은 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역사는 다시 한번 차갑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햄토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비단 개인의 투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가 기댈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만을 좇다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는다면 결국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자산과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단순히 기술 발전과 엘리트 시니어들의 화려한 산만을 부각하며 나머지 절반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년이 존엄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자산과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당신의 자산은 과연 어떤 사회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